메인 이슈입니다. 오늘 제일 큰 이슈였죠. 오늘 뭐 방송 여기저기서 모든 언론들이 다룬 이슈인데,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앞에 보이는 사진이 2022년 그 12월 5일 날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국회의장인 김진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에 김진표도 있었죠. 그래서 김진표가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하고 아마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둘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어떻게 공개가 됐냐? 어저께 김진표가 본인의 그 자서전을 냈습니다. 자서전을. 지금 보면은 7월 5일 날 부터 판매가 되나 봐요. 아직은 판매가 안 되나 보네요. 안 되나 본데 아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 대한민국은 무엇을 추측받는가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 본인이 경험했던 대통령들 그 시기를 다 이렇게 파트 나눠갖고 챕터 나눠갖고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황당한 내용이 하나 등장했죠.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2월 5일날 국가 그 조찬 기도회 한 다음에, 그때가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한참 수사할 때야. 또 야방에서는 이상민 탄핵하려고 한참 막 탄핵 얘기 나올 때거든요. 이상민 그만두지 않아가지고 김진표가 윤석열한테 지금 이 시기에 이상민 장관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이상민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민을 왜 경질을 안 시켰냐면 본인의 결정으로 경질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9.11 터지고 미국에서 어떤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9.11을 미국 정부가 주도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한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스스로 그런 사건을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다큐 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쌍둥이 빌딩에서 테러 있기 전에 다 도망갔고 어떻게 했고, 또 이 폭발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 폭발도 다 이렇게 포탄을 심어놔가지고 터트린 거고 하면서 9.11이 테러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그냥 부시 정부죠. 부시 정부가 스스로 벌린 일이다, 그런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모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미국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제가 요번에 본 책이 가짜뉴스 세계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시대까지 미국의 어떻게 음모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9.11 때부터 그런 그걸 주장했던 음모론자다. 스스로는 자기들을 그 진실주의자인가?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거의 그런 식이죠. 이 보면은 참사가 우발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 의도했다는 거야. 의도. 특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구구 유튜버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다. 와, 대박 아닙니까? 지금 김진표가 본인의 회고록에서 본인이 윤석열과 나눴던 대화 요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사실 왜냐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윤석열의 행태 그리고 이 정부의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니 이 서울 이태원 한가운데서 159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사고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인파가 많이 모일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 못한 사람들의 잘못인 거지. 거기 누가 이렇게 여기서 159명을 죽이려고 유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관리 소홀이라고요. 누가 봐도. 더군다나 그때 무슨 마약 수사한다고 그 지랄 떨고.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유족들이 성명도 나왔지만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족들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했어. 그쵸? 그리고 유족들 간에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막 막았고 지금 막 자식이 죽어가고 가슴 아픈 유족한테 가갖고 경찰들이 이거 부검하자고 막 마약이 의심된다고 그런 어이없는 짓거리 했는데 그 어이없는 짓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그냥 경찰들이 무슨 마약 수사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대통령 새끼가 머릿속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건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입장이 김진표 의장의 말은 근거 없다. 잘못된 거다.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나왔냐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하나 말하는 얘기죠. 김진표가 윤석열과의 그 대화 내용을 멋대로 왜곡했다는 거죠. 왜곡. 정확히 말해야지. 그냥 김진표가 뭐 거짓말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윤석열이 어떻게 말했는데 김진표가 어떻게 왜곡했다는 거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자세하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여당 같은 경우는 김진표도 비판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떤 사람들도 김진표의 말은 거짓말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없어. 웬만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방송에 나오는 보수 패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윤석열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에서는 김진표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고 저도 김진표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김진표가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글을 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은 윤석열 스타일로 봤을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조심성 없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한테 함부로 하고도 남을 놈이야. 그런 인식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놀라운 거는 보세요. 지금 어떤 보수 패널들도 어떤 사람들도 대놓고 이거는 김진표가 거짓말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김진표 수사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평가예요. 아무도 윤석열을 편들어주지 않잖아. 국민의힘에서 공식 브리핑이 나왔는데 그 브리핑 뭡니까? 김 전 의장께서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왜곡된 건데? 아니, 왜곡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원본 원래 이야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원래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대통령실도 원래 어떤 이야기인지 말을 안 하고 있어. 근데 무작정 그냥 김진표 의장 왜곡된 기억 바로잡고 사과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왜곡인데? 근데 왜곡이라는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어떤 사람도 김진표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박. 근데 이렇게 지금 김진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왜곡이다, 문제 있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등장했냐? 박홍근. 2022년 12월 달에 박홍근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홍근과 김진표가 자주 대화할 시간이 있었대요. 왜냐면 당시 박홍근 같은 경우, 왜냐면 이 국회 일정을 잡으려면은 원내대표들이 움직이니까 국회 일정이라든가 국회일은 당연히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계속 만나고 조율하다 보니까 박홍근이 같은 또 민주당이니까 물론 그 국회의장은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아마 주호영보다는 두 사람이 대화를 많이 했겠죠. 많이 했겠지. 그러면서 12월 5일 날 김진표가 박홍근한테 했던 얘기 있지요. 근데 12월 5일뿐만이 아니라 박홍근도 아마 나중에 본인이 어떤 계획이 있어 글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원대표니까 당연히 김진표 의장을 만날 때마다 김진표하고 나눴던 대화들을요 다 기록을 해놨어.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공개한 거야. 지금 대통령실이 뭐 왜곡이다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2022년도에 기록해놓은 이 기록이 있다 하면서 그걸 공개했죠. 이게 대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기는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상민 탄핵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국회의장과 상의할 게 많았다는 거죠.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본인한테 공유해 왔다는 거죠. 공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8월 19일 날 그때 윤석열과 국회의장단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있었던 대화부터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2년 12월 5일 그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8월 19일부터 다양한 날짜에 김진표 의장이 했던 말들을 박홍근 의원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를 했어요. 김진표 의장이 말한 그 사건은 2022년 12월 5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오전 9시 15분경부터 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돼 있냐? 당시 윤석열이 김진표 의장한테 얘기했대요. 이거는 김진표 자서전에 없는 내용인데 오히려 박홍근 의원이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이거 윤석열이 하는 말입니다.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야, 이거 황당하죠. 아니 진짜 무슨 외계인이야? 아니 무슨 외계인이야? 우리가 윤석열 대선 후보일 때 했던 뭐 공약이라든가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 새끼는 무슨 빙하 시대에서 왔어? 어디 얼려 있다 왔어? 한적 많잖아요. 황당한 얘기 많이 했잖아. 앞으로 뭐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고등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 지금 과학고 예술고 다 있는데 뭔 소리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시대와 안 맞는. 근데 이거 보세요. 이태원 거리가 술집도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태원에 왜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할로윈 축제를 전후해가지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태원에.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코로나 때도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많았어. 이태원이 윤석열은 너무 당연하게 이태원은 사람이 없는 곳인데 요번에 인파가 많이 몰린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 많이 몰리게 사고 내려고 유도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되지. 이태원에 사람이 왜 없어요? 평소에도 많은데. 금사른발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대박. 야,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그 구구들의 이야기를 윤석열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구들도 이렇게 하는 얘기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윤석열이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그 당시에 구구 유튜버들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MBC, KBS가 할로윈 축제 바람 잡았다. 홍보대사처럼 광고 많이 했다. 뉴데일리, MBC 뉴스도 이태원에 사람 모이는데 한몫했다. 이거 당시 MBC 노조 이야기 인용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할로윈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거는 언론들이 할로윈 축제를 너무 심하게 홍보했기 때문에 온 거다. 응? 안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MBC, KBS가 이 코로나 끝나고 뭐 처음 모이는 거니 막 하면서 너무 할로윈 축제를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많이 나간 거 아니냐 하면서 언론 탓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구별해야 돼. 언론이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JTBC, KBS, MBC가 사건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떤 얘기 했냐면 그냥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했어. 그 얘기였는데 윤석열은 뭡니까? 윤석열은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황당한 얘기지. 뭡니까?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어? 그냥 방송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모였다 그게 아니고 방송 이렇게 많이 해서 모이게 한 거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김진표 글도 보세요. 나오잖아.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태원 참사를 MBC나 KBS, JTBC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사고가 나도록 유도했다는 거야?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정부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원 한가위에서 요번에 이태원에서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으면은 이 정부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MBC, KBS, JTBC가 요번에 홍보 많이 해갖고 사람들 많이 나가게 해서 사고 나게 하자 했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지. 이 말이 진짜라면은 이건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이태원 참사가 할 때 그게 무슨 경찰이나 공권력이 관리 소홀하고 제대로 안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뭐 마약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근거 없다라고 발표를 누가 했냐?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는 윤석열 발언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그때 보면요. 이미 그 당시 음모론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상당수 음모론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계속되는 음모론은 본류 수사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12월 5일날 얘기를 했지만 12월 5일 전에 경찰청 특수본부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음모론이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근데 윤석열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지. 그거 안 믿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한테 더군다나 김진표가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정도면은 이거는 김진표도 지금 2022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글 쓴 게 아니고 나중에도 이거 글 남겨야지 해서 어딘가 남겨놓은 게 있겠지. 자료 없이 그냥 섞였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인 거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끼가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검찰총장이었고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로 있을 때 피의자들 조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뭐 근거도 없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새끼야. 이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상민 억울하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검찰로 활동했을 때 한참 피의자들에 대해서 무슨 증거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저 새끼는 범인이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수사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조국 장관 그 상업펀드 관련해서 수사할 때도 당시 언론들 보거나 유튜브 방송 보고 관계자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본인이 상업펀드 수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
조국은 나쁜 새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사모펀드 문제된 거 뭐가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지금 와도. 처음에 조국 장관 사모펀드, 뭐 블루펀드, 가족펀드 하면서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원래 조국 장관 관련해갖고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없어졌죠. 완전 없어지고 지금은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입시 비리. 그만 남아있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이 조국 장관 사모펀드 문제 때문에 문재인 만나가지고 조국 안 된다. 반대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확신해버리는 그 성정, 스타일이 그대로 지금 요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김진표한테 했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대로. 저런 새끼가 수사할 때, 저런 새끼한테 수사받은 그 피의자들 중에, 물론 나쁜 새끼도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있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섭다, 무서워. 윤석열의 이런 식의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뭐 민주당 의원들, 그 진보 쪽 인사들의 비판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좀 보수, 개혁 보수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준석 비판이 재밌지요. 이준석 뭐라고 하냐? 재밌어.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합니다. 이준석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새끼라는 거죠. 유승민, 지금 행정과 입법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만약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승민은요, 김진표가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는 말하지 않아. 그냥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말한 거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직접 나와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무엇이 왜곡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의혹을 해소하라고 이야기하죠. 윤석열 이 발언 관련해 갖고 가장 의미심장하고 재밌는 거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오늘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갔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이 관련해서 막 질문했어. 질문했더니 지금 한겨레 신문만 보면은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윤석열 편든 것처럼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한동훈,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윤석열이 한 말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전혀 믿지 않는데요. 전혀 믿지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을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그 말이 진짜라면은 왜 지금 하냐? 2년 전에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하고 있냐 하면서 자기는 민주당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그런 말 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겨레가 기사 이따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 한겨레 기사만 보면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엄청나게 편든 것 같아. 물론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편드는 말이었죠. 편드는 말이었지. 근데 MBC 보도를 보죠. 한동훈이 이 기자들한테 했던 모든 발언들이 다 한 번에 보면 좋겠는데 기사들이 다 그냥 일부 했던 발언들만 가지고 와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 또 기사하고 비디오가 다르잖아요. 근데 비디오를 직접 보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제가 봤을 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뭐라고 하냐면 제 느낌에는 이런 식이야. 대통령이 했을 리가 없지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게 저는 제 느낌에는 조롱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아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지. 그런 말 정말 했다면은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심각한 말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뒷부분에, 아,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마 윤석열 지금 한동훈 이 얘기 듣고 아마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 유족들은요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이가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유족들을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분들이 이틀 참사가 있는 다음에 얼마나 정말 기괴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요번에 윤석열의 발언 듣고 유족들도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오늘 나온 논평입니다.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 검사부터 실시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든지 유가족들 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든지 하는 등의 행태들을 보인 이유가 혹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키울 뿐이다. 충분히 이런 말 할 만하죠. 응? 윤석열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들 충분히. 사실은 우리는 요번에 그 최상병 외압 사건도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크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관여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 크거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자꾸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거나 뭘 가로막고 있거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갖고 정부의 이런 왜곡된 인식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딱 보니까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는 거였구나. 윤석열이 이거를 김진표 의장한테 말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본인 혼자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김진표한테 어쩌다 말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야. 더군다나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의장한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사람 탄핵하겠다고 그런 시기에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윤석열은 더군다나 얼마나 입이 가볍습니까?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여기저기에. 특히 국무회의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보인 태도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냐, 지금 보니까? 다 윤석열 때문이니까 윤석열 때문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는 윤석열 때문에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갖고 이 정부가 이렇게 냉정하고 말도 안 되게 태도를 취하고 있었구나. 이게 당연히 유추가 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진짜로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망상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이상민을 경질시키면 안 돼.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나온 얘기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에서 뭐 잘못한 게 아니고 경찰들이 제대로 인력을 보내가지고 통제 못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이거는 KBS, MBC, JTBC 같은 언론들이
사람들을 몰리게 해서 사고를 조장한 거야. 그런 식의 지금 음모론 아닙니까? 배후에 누가 있다. 근데 이런 식의 발상이 요번 사건 하나만 있겠냐고요. 어? 지금 윤석열 이 벌려놓은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럼 이런 사람은 국정운영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끼는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법원에서 승소했어. 그래서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전범 기업들한테 배상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돈 모아갖고 대신 배상하겠다고 그 지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하나. 뭔가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게 아니고 지 머릿속에서 그냥 어떤 확신이 드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그랬잖아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범기업한테 책임 있다 그랬는데 윤석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거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 판단에는 이게 맞으니까 일본 기업이 이거는 배상할 필요 없지. 우리가 해야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국정 운영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대북관계라든가 대중관계, 대로관계 이런 외교를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미치광이야, 미치광이. 끌어내려야 돼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있죠. 국민동의청원.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동의청원에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냐? 대통령 탄핵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원래는 이 국민동의청원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요구하면 국회가 그걸 보고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돼. 근데 5만 명 동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요번에 대박. 윤석열 탄핵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이런 청원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확인하려고 들어갔어. 아까 몇 시간 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들어가면요 바로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돼.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24시간 내내. 그래서 제 앞에 들어갔더니 1915명이 몰려있대.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근데 원래 이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가 아니거든. 그럼 이 사람들 다 누구냐?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 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권아무개 씨가 올린 청원인데 요 청원에 서명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48만 7천 명. 이거는 5만 명만 넘으면은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법사위로. 근데 이거 지금 이게 7월 20일까지 있는 거니까 7월 20일까지 아마 1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100만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원한 사람이 글도 잘 썼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왜? 5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이다. 두 번째는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이다. 세 번째는 전쟁 위기 조성,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다. 네 번째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이다. 다섯 번째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다 하면서 5가지 이유로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아주 그 내용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거부권을 거부한다님께서 지금 50만 넘겼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는 47만이었는데 50만 넘었나 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긴장을 안 해요. 이게 문제야.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게 보니까 최근 들어왔거든요.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든 사람 입에서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탄핵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진짜 엉망이에요. 지금 경제가 진짜 여러분 엉망이잖아요, 지금. 진짜 엉망이야, 엉망.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디 뭐 다른 나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짜 망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썼어요, 사설을. 그 사설까지 소개하고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에 나섰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발언 여부는 쏙 빼놓은 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윤석열이 말은 했는데 김진표가 뭔가를 과장했다는 거야, 아니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한 거지요, 누가 봐도. 27일 펴낸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에서 2022년 12월 5일 국가 조찬 기도회가 끝난 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12구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처벌 요구가 겉셀 때였다는 거죠. 대규모 축제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고에도 당국은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제때 출동하지 못해 사상자가 규모가 컸다. 이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시종일관 행안부 장관을 감싸면서,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참사는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해. 아니, 사실은 윤석열 말이 전혀 근거도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물러나는 건요, 맞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해요? 심지어 테러에 의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죽었어도요, 행안부 장관은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왜 그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냐? 책임을 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황당해. 행안부 장관이 MBC나 KBS 같은 좌파 언론들이 유도한 거라면은 행안부 장관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니, 윤석열 말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159명이. 그럼 물러나야지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관계부처 장관 물러났어요. 아니, 그 장관이 상품백화점 무너뜨렸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무직들은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뭐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본인이 행안부 장관인데. 진짜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요, 국민들 한두 사람 죽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태원에서 159명 죽은 것도 윤석열 볼 때는 별게 아닌 거지. 야, 그거 이상민하고 무슨 관계라고 이상민을 잘라 말이 돼?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병 하나 죽은 거 갖고 사단장을 경질을 해야 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어도 장관을 안 잘랐는데 겨우 해병대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사단장을 잘라야 돼? 이게 말이 돼? 윤석열 세계관에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새끼, 개새끼는요. 근데 이런 새끼가 계속 자리를 앉아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사실은 피해자 될 수 있어요. 다 잠재적인 피해자야. 정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정부 아닙니까? 아, 씨발, 어이가 없어. 장관이 억울하다는 거야. 뭐가 억울해, 뭐가? 그 후에 박홍궁 민주당 의원이 당시 메모까지 공개하면서 더 일이 커졌죠.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규모 인파가 모인 건 좌파 언론의 유도 때문이다.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 한겨레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말 한 건지 직접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조용히 있는데 더 이상의 침묵은 무책임할 뿐더러 논란을 키우는 어리석은 일이다.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거론했다는 대통령 진상 입장 밝혀야. 이 사진 다 기억하고 있죠? 이 황당한 사진, 씨발.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죠, 지금? 개새끼. 이 개새끼는요,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화보 찍고 있어요, 화보, 항상. 이게 씨발 뭐야? 이게 무슨 포즈야, 이게? 이게 지금 그 골목 끝에서 바라보면서 찍은 거 아니니까, 아, 저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아, 구경 났어, 아주 개새끼. 황당한 거예요. 윤석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인식이라기엔 믿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에게 직접 발언의 진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금속노조가 촛불 집회 후 이태원으로 몰려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금속노조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당시 구구 유튜브도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발상이 거의 이런 발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실은 27일 회고록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발을 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발언의 파장을 감안하면 정확한 발언 내용과 적어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밝히라, 이 말입니다. 경향신문이 중요한 이야기를 내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매 순간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최고 권력의 책무와 무게 때문이다. 대통령이 편견과 감정으로 국정을 판단하면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굴해서가 아니고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거의 뭐 러시아하고 전쟁할 분위기야. 외교부가 지금 계속 러시아한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고 있잖아.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거는 윤석열이 제가 봤을 때는 야 단호하게 강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 이거 진짜 황당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가 전시자서권 갖고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전시자서권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니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왜 작전 통제권을 왜 미국이 갖고 있어? 왜 유엔이 왜 미군이 갖고 있어? 왜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한테 군 통수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전시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핵이 없어 망정이지 만약에 핵이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처럼 진짜 핵 버튼을 핵 가방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지가 원하면 누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왜냐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머리 구조가 안 되는 새끼예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그런 거잖아.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 뭐 만 5세 이하 아이들 한 살 어리게 입학할 수 있게 하자 결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즉흥적인 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나 그런 적 없어요. 안 할게요.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의정 갈등도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의료계와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새끼 뭡니까? 야 그냥 밀어붙여. 밀어붙여 그냥 해버려. 그러고 끝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의정 갈등이 얼마나 크고 의료 대란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4개월째. 저는 이게 그냥 윤석열이 정말 너무 무식하다 그랬는데 무식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이요. 이건요. 내가 볼 때 이거 환자야 환자. 환자예요 환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환자예요 환자.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지금 우리가 이런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그리고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부터는요, 이제 신문 사설 소개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좀 빠르게